여기 프로젝트 창, 여기 모든 소스들이 들어오고, 여기 타임라인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작업하는 걸 이 모니터 뷰에서 확인을 하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커서를 올려놓으면 그에 따른 설명을 볼 수 있고. 자, 근데 여기 이 프로젝트 창에서 모든 소스들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뭐 책상 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퀀스 파일, 즉 아무것도 없는 이 시퀀스 타임라인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서 파일들을 불러와야지 여기 이제 타임라인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불려올 수 있는 종류의 파일들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죠. 프로젝트 파일들에서부터 뭐 퀵타임, 뭐 갖가지 코덱의 대부분의 이미지, 사운드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들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MOV 파일의 크기 36.2MB, 그리고 길이는 17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MOV 파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동영상 파일의 종류겠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들을 때 음악 파일은 뭐예요? MP3가 되겠죠. 그렇게 뒤에 파일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종류, 특히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종류마다 코덱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의 영상 파일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몇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라든지 앞서 얘기한 코덱들이 좀 특이한 경우에는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이 프리미어나 여타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할 수 없는 코덱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 동영상 컨버터라고 뭐 어떤 포털이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컨버터들이 있어요. 이런 컨버터들이 있는 이유, 많이 있는 이유는 본인들 디바이스 있죠.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무슨 패드 같은 경우에 들고 다니면서 볼 때 그 기기들이 받아들이는 동영상의 코덱 종류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 컨버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것들은 전부 프리웨어예요. 프리웨어. 공짜. 프리웨어. 그래서 하나를 볼까요? 카카오 인버터를 한번 볼까요? 뭐, 여기 간단하죠? 간단하게 파일을 올리고, 변환 시작을 눌러주면 돼요. 변환은 어떻게 해주냐?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아예 기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죠. 이 기기가 받아들이는 동영상 포맷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파일 변환을 직접 내가 아는 코덱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건 뭐 AVI가 있겠죠. AVI 안에도 DVX를 쓰냐, MPEG-4를 쓰냐, XVID를 쓰느냐. 이건 대부분 편집이 안 되는 코덱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설정해 주고 싶은 건 MOV예요. MOV MPEG-4 AAC 이렇게 하고 비디오 레이트는 그냥 설정되어 있는 대로 두면 되고, 비디오 크기 조절하면 되고, 오디오는 설정되어 있고, 어떤 동영상이든 이 포맷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서 기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아이패드로 들어가고, 아이패드 초고화질 H.264가 있어요. 이건 MOV의 H.264죠. 자, 어디 적어 놓든지 아세요. MOV의 H.264.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가장 각광받는 비디오 코덱이고 용량도 가볍고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가볍게 갖고 다닐 땐 MOV 컨테이너 안에 비디오 코덱은 H.264 이걸 어디 적어놓든 기억 하든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MOV H.264 MOV 파일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려면 애플 사이트나 아니면 여타 사이트에서 퀵타임 코덱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리웨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잠깐 일시 정지를 하든 해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OV H.264 설정해서 파일을 변환하면 이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오늘은 파일 여러분들 동영상을 임포트 시켜서 간단하게 편집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 파일에는 지금 시퀀스 1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맨 처음에 우리가 프리미어를 오픈했을 때 만들었던 거죠. 똑같아요. 여기 시퀀스, 여기 풀다운 메뉴를 잘 읽어보면 시퀀스 부분을 보면 시퀀스 세팅 들어가면 언제든지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이 시퀀스를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쵸? 16대 9고 29.97 30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1920 108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적어두든 기억해두든 하세요. 1920 1080 이게 16대 9의 HD 영상의 기본 사이즈예요. 1024 768 이도 있지만 1920 1080이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에 대부분 돌아갈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의 HD 가로 세로 포맷이에요. 어느 정도 1920 1080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극장에서 상영해도 화질이 괜찮습니다. 물론 4K, 5K, 7K 이렇게 더 크고 좋은 화면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지만 여러분들 단편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는 1920, 1080 보통은 이 포맷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제를 제출할 때도 사이즈를 작게 내게 되겠지, 아니면 웹에 전시할 때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1920, 1080으로 영상을 제작하세요. 좋은 사이즈가 큰 걸 줄이긴 쉽지만 사이즈가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건 사실 없는 기술이에요. 여러 가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CCTV로 찍힌 걸 막 열심히 연산을 해서 좋은 화질로 개선시키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배너로 쓰게 되던 동영상 극장에서 틀게 되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1920, 1080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낮게 컨버터해서 그러니까 좀 작게 컨버팅을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컨버팅을 할 수 있고 작은 걸 크게 하면은 화소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주고 1920, 1080이라는 이 사이즈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가장 좋은 화질로 찍으면 아마 대부분 이 사이즈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로 나오고 가로 세로에 1인치 안에 있는 픽셀 수는 동영상은 대부분 72예요. 전에 1학기 때 얘기했지만 출력용 이미지들은 레졸루션 300 이상, 그렇죠. 300 이상으로 작업하고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72.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앞서 뭐 추천하는 책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책들,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 툴을 다루는 책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이건 CS6죠? CS6라고 해서 꼭 CS6 버전의 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같으니까 뭐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이런 책들을 하나씩 집에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뭐 여유가 많이 부족하던가 내가 계속 이렇게 영상 작업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도서관에서 좀 버전이 낮은 책이더라도 뭐 프리미어 책을 하나 빌려놓고 보면서 같이 이 수업을 수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원하는 파일들을 임포트해서 타임라인에 늘어놓고 그 안에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본적인 편집 기술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편집을 한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올곧은 영상으로 뽑아내는 렌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렌더링 쭉 읽어서 익스포트 돼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 창으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겠죠? 작업할 손님들을. 그런 걸 임포트라고 해요. 아까 방금 영상으로 뽑아져 나가는 건 익스포트, 들어오는 건 임포트. 왠지 막 영어 생각이 나죠? in and out, 뭐 exit, 뭐 ex. 그러니까 임포트는 들어오다, 익스포트는 내보내다. 임포트 시킨다. 이 프로젝트 안으로 초대를 한다는 거죠. 파일에 대한 풀다운 메뉴에 있겠죠. 파일 쭉 보니까 여기 임포트가 있어요. 단축키는 오른쪽에 써있죠. 컨트롤 I. 아무것도 안 써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I를 누르면 임포트 창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프로젝트 창을 직관적으로 더블 클릭하면 임포트, 어딘가에서 내가 만든 파일들을 임포트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한번 임포트 해볼까요? 열기. 들어왔어요. 이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무슨 파일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 확인 창이 있어요. 이건 소스를 확인하는 창이죠. 소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스를 화면이 아니라 리스트로 볼 수 있어요. 창의 왼쪽 밑에 보면 아이콘으로 볼 것이냐, 리스트로 볼 것이냐가 있고, 리스트로 봤을 때는 창을 늘려주면 그 파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정보들이 나와요. 이 파일은 지금 받아온 파일은 30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17초 정도. 그리고 비디오 사이즈는 1920-1080이죠. 이거는 아이폰으로 찍은 파일입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파일이고, 뭐 필요 없는 정보지만 중국에 있는 무슨 드림 애니메이션 대학교에 필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얘를
얘가 지금 이 타임라인에 등록된 게 아니에요. 그쵸? 이 파일을 그냥 어떤 클립을 확인을 하는 거죠. 다른 것도 가져와 볼까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또 파일 임포트. 뭐 비슷한 학교 스케치가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소스 창에서 다시 방금 다른 지금 불러 임포트한 소스가 보인다. 여기도 찍은 거네요. 자, 여기서 미리 갖고 내려가는 방법인데, 가져온 파일을 그냥 드래그하면 밑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물어봐요. This clip does not match the sequence setting. Change sequence to match the clip setting? 물어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준 시퀀스가 지금 갖고 오는 동영상이랑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팅이. 그래서 지금 갖고 오는 동영상이랑 세팅을 맞춰줄까요? 그럼 네, 맞춰주세요 하면 간단하게 시퀀스가 그 파일로 맞춰져요. 다시 시퀀스 세팅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 베이스로 맞춰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1920-1080 30 타임 베이스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건 소스 확인 창이니 소스 확인 창보다 타임라인 확인 창을 이번에 크게 해줘야 되겠죠. 그쵸? 물고기가 논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상한 손이 나왔어. 그쵸? 자, 이제부터는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많이 하겠지만, 타임라인 상에서, 자, 이건 단축키, 미안해요. 항상 내 툴박스에서 이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툴을 다른 걸 배우기 이전까지는. 선택 툴. 자, 이게 너무 화면이 작아, 그쵸? 그러면, 단축키로 키보드에 더하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동영상이 길어지죠? 근데 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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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 노란색에 0000000 있어요. 그쵸? 자, 땡땡 이렇게 컬런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맨 뒤에 이 00 두 자리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첫 시간에 얘기한 한 장 한 장의 장수. 그 다음에 있는 두 자리는 초. 1초, 2초, 3초, 4초. 맥시멈이 뭘까요? 60초가 되겠죠. 60초 다음엔 1로 넘어가겠죠. 이건 무슨 자리일까요? 분, 1분, 2분. 마지막은 시. 그래서 이걸 SMPT 방식이라고 해서 시, 분, 초, 프레임. 이거는 만국 모든 프로그램 공통이에요. 파이널 컷 프로가 됐던, 베가스가 됐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리미어가 됐던 00, 00, 00, 00.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가면 지금 숫자가 바뀌죠? 7, 8, 9, 10, 11, 12. 마지막에, 여기는 29 다음에 1이에요. 왜 29 다음에 1일까? 우리가 시퀀스 설정을 30프레임 타임 코드로 되어 있죠? 그쵸? 30 프레임이 1초인 거예요. 보통 영화
우리가 예전 고전적인 방식의 영화는 24 프레임 다음에 1초였겠죠. 그걸 FPS라고 하죠. Frame per second. 1초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의 개수. 지금 이 화면은 1초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의 개수는 30기가 돼. 29, 1초. 그렇죠? 자, 이렇게 요만큼이 1초가 되겠죠? 이 한 칸이 한 프레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마이너스를 축소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넓게 보고 좁게 보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왼쪽 밑에 줌 툴의 맨 밑에 줌 툴이 있죠. 이걸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거의 쓰이지 않아요.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축소. 그렇죠? Alt를 누른 상태는 빼면 플러스 확대. 이걸 누가 쓸까요? 잘 쓰이진 않아요. 드래그하면 그 부분만 확대. 대부분 선택 툴 상태에서 타임라인 선택한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단축키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손이 신경 쓰여. 손은 안 나와도 되고 물고기만 나오는 카메라 움직이기 직전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만 쓸 것 같아.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오른쪽 끝, 이 클립의 오른쪽 끝으로 가까이 가면 이 커서 모양이 바뀌겠죠? 뿅 하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쵸? 빨간색 왼쪽 방향으로. 이건 왼쪽 방향으로 이걸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동영상 클립에서 카메라가 크게 움직이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없죠. 부분을 잘라냈겠죠. 이건 앞부분도 마찬가지야. 앞부분 가까이 가면 이렇게 빨간색 커서 모양이 되겠죠. 왼쪽. 잘 안 보이는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겠죠. 확대를 한 상태에서. 자, 앞에 다른 클립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딱 붙었어요. 이 부분 필요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드래그해서 쭉 잘라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작이 너무 느리다. 앞부분은 드래그해서 쭉 잘라낼 수 있고. 그리고 클립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는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트랙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 가까이 붙인다던가 몇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컷과 컷 사이에 이 이미지를 조절하는 걸 편집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방금 걷고 있는 그 사람이 물고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 여기서 디졸브를 한다든지.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나열하는 편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